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24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3개월 전에 무릎에 무슨 진단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 수술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지 실비 가입이 되는지 제가 한번 조금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보면서 고지사항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고 자녀 실비 만기가 30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100세 만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30세 실손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4세대로 넘어갈지 5세대로 기다렸다가 가야 될지 이런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 52세에 실손 포함해서 거의 60만 원 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보고 제 댓글 중에 중증만 소액으로 대비하자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제 관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리모델링 하실 때 한번 이런 거 참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비가 없는 65세입니다. 65세가 개인 실비 거의 가입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65세까지가. 그러니까 서두르셔야 되고 6월 23일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실비 가입이 가능한지요? 진단받고 수술 날짜 예약을 3개월 전에 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진단을 언제 했어요? 3개월 전에 했죠. 우리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 중에 가장 큰 게 3개월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3개월이 지났으면 지금 여기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뭐 혈압약, 신경안정제, 뭐 진통제 이런 것들 다 그냥 지나버리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진단받고 특별히 다른 거 하신 게 없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고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럼 뭘 보시면 돼요? 추가 검사, 재검사 1년 내에 한 적이 있는지, 근데 3개월 내에 딱 받고 지금 특별히 하신 거 없으니까 요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럼 5년에 해당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3개월 전에 뭘 했어요? 무릎 때문에 무슨 진단을 받으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3개월 전에 무릎 관련해서 어떤 진단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그게 그때 입원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진단받을 때 입원 안 하고 진단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또 수술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수술은 이제 곧 하신다고 하니까. 또 계속해서 7일 치료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30일 이상 투약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없네요. 그죠? 요 5년 내에 여기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아니오죠. 그리고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이 5년 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런 액션을 했을 때 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릎은 여기 해당되는 게 없죠.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럼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요 5년 내에 해당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다른 거 없이 딱 이것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고 수술받기 전에 실손을 가입하실 수 있다. 문제 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제가 모르는 입원을 하셨거나 또 약을 뭐 30일 이상 투약하셨거나 그러면 이제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고지할 것도 특별히 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설령 해당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별로 무릎 쪽 부담보를 잡을 수 있죠. 이쪽은 보장을 안 해줄게. 뭐 3년 부담보, 뭐 5년 부담보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하셔야죠. 왜냐? 무릎 외에 다른 부위는 또 다 보장이 되잖아요. 무릎은 안 돼도.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어르신들 보면 실비가 없이 다른 보험만 잔뜩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실손이 제일 중요한 보험이다. 그죠? 지금 마지노선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5년 내에 병력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손부터 가입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또 알지 못하는 다른 병력이 있어서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유병자 실손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유병자 실손은 90세까지 가입되니까 325 고지 조건만 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술하기 전에 가입을 시도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들 올려주셔서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97년 4월생 딸아이 실비보험이 30세 만기다. 만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만기가 다 돼서 5세대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4세대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5세대로 가기보단 4세대로 가는 게 좋죠. 약을 먹는 질병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약을 먹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어도 실손 전환 제도, 계약 전환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무심사예요. 뭐 1년에 신경정신 치료 뭐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해서는 심사 없이 전환이 되는 거니까 계약 전환 제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로 계약 전환이 잘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세대 실손이고 2세대 초기 실손이다. 그러면 지금 4세대로 갈지 아니면 올해 연말에 보험회사가 보상금 주면서 5세대로 넘어가게끔 할지 그게 연말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보상금 규모도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보셔도 괜찮죠. 모르겠어요. 이 어린 자녀까지 보상금 주면서 받으려고 할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연말에 무슨 방침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만약 해당 보험회사가 100세 상품 4세대로 전환을 안 해준다 라고 하면 그 회사 거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전환되는지 알아보시고 결정은 조금 더 지켜보고 연말쯤에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이다. 그러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장 건강할 때 4세대로 전환할 수 있으면 100세 상품 4세대로 전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5세대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2006년 가입 1세대고요. 종합보험도 그때 같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 52세 여성분이고 실비 종합보험 이제 묶여 있는데 21만 원 내고 있다고 해요. 1세대니까 이 정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약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갱신 중인데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걱정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따로 3대 보험 종합보험을 들어놓긴 했는데 이것저것 들어서 합치니까 거의 60이 되더라. 실손 4세대로 전환하고 따로 든 3대 보험으로 큰 걸 대비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실손하고 실손에 종합보험이 묶여 있는데 그거는 조금 비쌀 수가 있는 거 맞아요. 1세대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종합보험 하나를 더 들어오는데 그게 60이 지금 나온다고 하면 한 40만 원을 이 종합보험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거를 삭제하시는 게 맞아요. 이 종합보험을 그렇게 비싸게 하십니까? 52세 여성분이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면 3대 진단비 적정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새로 가입해도 6만 원, 7만 원이면 될 걸 무슨 40만 원 정도 더 내고 3대 진단비를 준비한다고 하시는 건지가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되고 요 따로 들어놓은 종합보험을 조금 리모델링 하든지 덜 중요한 거를 특약을 삭제하든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새로 잘 가입하고 해지를 하든지 그거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부담이 확 줄면 요거 1세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올해 말에 보상금 주고 5세대로 전환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종합보험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 52세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53세 사무직 여성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 있거든요. 3대 진단비만 하면 두 개 합하면 5만 3천 원이면 되잖아요. 그럼 일반암 4천, 뇌심장 2천, 후유장애까지. 이거 외에 뭐 더 중요한 거를 더 가입하고 더 뭐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계속 드리니까 보험에 대한 관점 한번 잘 잡아보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이해가 좀 잘 되시고 비슷한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 제 방법대로 리모델링을 해보셔도 좋죠. 실손은 그 후에 정리해보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진단비 비싼 50대 중반 실비 3대 진단 고려 중에 참고할까 싶어 댓글 보다 보니 어느 댓글 중에 답변이 중증만 소액으로 하라 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쉽게 풀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입하는 건 뭐예요? 2 플러스 1만 가입하자. 그죠? 실손은 워낙 중요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가면 병원비를 지급하는 막강한 보험이니까 실손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준비하는 건 뭐예요? 3대 질병 진단비. 그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요거 진단비만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요런 걸 중증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냐? 요거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원은 뭐예요? 정기보험, 사망보험금. 그건 뭐예요?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큰 질병, 이런 것만 대비하자는 거예요, 보험으로는. 자꾸 경증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앞으로 보험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거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앞으로도 상품을 계속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 보장을 조금씩 넓히면서 기존 건 잘못됐어. 요거 가입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갈아태울 겁니다. 근데 그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이 가장 중증, 우리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질병에 대해서만 준비하자는 거죠.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증만 대비하면 소액으로도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보장 범위 넓히면서 자꾸 보험료가 높아지잖아요. 중증만 하면 오히려 더 보험료 줄이고 보장금을 좀 더 넓혀서 소액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험을 가입하자. 그래서 보험료를 줄여야 결국 유지가 된다. 보험료 비싸면 결국 다 해지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런 관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